오늘은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땡스기빙 위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영수회담이 지난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쌍방의 핵심 문제인 타이완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갔습니다. 미국의 기본 정책에 변화는 없었고 중국 역시 타이완 문제를 Playing with Fire라는 종전의 경고성 대답으로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과거의 일방적인 우세에서 중국과의 상호 경쟁 관계로의 시대 변천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의 최대 안건인 Build Back Better라는 도메스틱 플랜의 포린 버전은 Build Back Better World입니다. 이 플랜은 기술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는 일체의 패키지를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력 및 군사력의 확대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7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갈등을 암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40조 불의 거대한 자금을 프라이빗 섹터에서 구한다는 것 또한 현실성을 제약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동일한 시장을 겨누고 있는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는 총규모의 예산을 8조 불로 2013년 출범되었고 이미 국고에서 지원받은 1차분 1조 불이라는 탄탄한 자금을 무기로 전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바쁜 발걸음으로 아프리카의 지부티에 최초 해외 해군 기지를 확보하였고 이어서 철도 및 항구의 추가 건설로 프리 트레이드 존의 국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는 코발트 산지로서 세계 3분의 2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 면에서도 최상급이라 합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발트, 우라늄 및 구리의 고급 품질의 산지라는 것을 설명해온 이래로 키신저 국무장관 시절에는 이 광산의 확보책으로 CIA와 공동협력으로 당시 독재자에게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 기업이 소유하도록 정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절 화석연료 우선 정책에 따라 코발트 광산 소유자가 석유 산업에 투자하면서 이를 중국에게 헐값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뉴욕타임스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클린 에너지 및 일렉트릭 비클 정책에 절대 필요한 원자재가 코발트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에는 항구 및 공항 건설에 의한 도시 건설로 경제 면모를 일색시키고 있으며 또한 유럽 문명의 시조에서 이제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그리스의 피라에우스를 유럽의 최대 항구로 부활시켜 중국의 유럽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대목들이 이번에 버추얼 서미트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을 올드 프렌드라고 부르면서도 지나친 컴피티션이 의도와 관계없는 컨플릭트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제국주의가 방위협정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데 반해 중국은 커넥티비티를 중시하면서 유라시아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호혜적 경제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사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인서렉션의 주모자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간 재판을 받아오던 난동의 행동대장에게 41개월의 실형이 연도되었습니다. 인서렉션은 2021년 1월 6일 대통령 선거 결과인 바이든의 승리를 최종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의회를 무장 습격하여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이 난동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는 것을 목표로 수천 명의 폭도들이 국회의장 및 부통령의 납치를 기도하였고 행 마이크, 부통령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며 We came here to kill Nancy라고 하면서 낸시 의장을 찾아내겠다고 의사당 내를 무법천지처럼 들쑤셨습니다. 이 과정의 무력 충돌에서 경찰 수명이 죽고 1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16위원회가 발족되어 의회 내 양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16위원회는 이 난동의 지휘본부가 워싱턴 백악관 근처의 호텔에 설치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트럼프가 별도의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여 쿠데타까지도 기획했다는 여러가지 물증을 찾아내었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 측의 오해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중국 측 장군과 하였다는 것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와는 별도로 의회는 불발된 쿠데타의 주동인물 및 백악관 주변 인물들의 배후 진상을 밝히려는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법무부에 의해 의회 모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향배가 기로에 서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앞날을 가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voting rights, abortion rights, gun control, 이미그레이션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인종 편견을 배경으로 하는 분규라는 점에서 재판의 귀결과 무관하게 국가를 양분한다는 것이 미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빌드 백 베터 플랜이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대표가 장장 8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지만 이제 안건은 상원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크라이시스가 글로벌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틴계 계통의 국가로부터 이민 행렬이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인권 문제와 코비드 문제가 서로 맞물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유럽에서는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소요 속에 이민자들의 행렬이 에헤와 지중해를 넘어 영국 해협에까지 이르면서 EU 국가들 간의 분쟁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최근 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에 대해 폴란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면서 EU 대 러시아 세력 간의 정치 문제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휴메니테리아니즘의 실종이라는 지구촌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